오늘은 주제 17, 조선의 사회 모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신문제가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요? 고려랑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좀 다른 점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신문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의 신분 제도를 정리를 해볼게요. 법적으로는 양천제, 사회적으로는 반상제로 운영이 됐다. 이게 좀 어렵죠. 다시 갈게요. 법적으로는요, 양인과 천인으로만 나눠요. 그러니까 이분법이죠. 양, 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려랑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으로는요, 양반과 상민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양, 반, 상, 민, 반상.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반상제가 운영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쓱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서 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이렇게 딱 양인 천인으로 나눴지만 크게는 반상제 네 개로 나눴구나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자, 양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양반은 네. 양인들은 이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고, 천인들은 볼 수 없었다. 요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천인은 당연히 볼 수 없었겠네요. 왜? 사람의 모습을 한 물건이니까. 물건이 뭐 과거 시험을 볼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과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양인에만 한정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돌아가서요. 양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는 문반과 무반, 그러니까 관리들, 높은 관리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양반, 양쪽에 있는 반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관료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부르는 말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군역을 면제받는 그런 특혜를 누리기도 했어요. 요새로 치면 이제 군대를 면제해준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중인이 있는데 이 중인도 크게 이제 두 중인이라고 보면 돼요. 두 가지 종류의 중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인은 기술관 중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중인들을 기술직 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첩의 자식들 있잖아요. 양반의 첩의 자식을 우리가 서얼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서얼도 중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중인은 두 종류다. 기술직 중인과 서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민인데요. 뭐 농민, 상인, 그다음에 수공업자 플러스 신량역천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신량역천은요.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은 굉장히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차별받는 양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81쪽 날개글에 나와 있어요. 7개 직업을 가진 얘네들을 좀 이렇게 천하게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분은 상민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의 대다수는 또 노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정이라고 나오잖아요. 요새로 치면 정육점 사장님, 도축업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요 양반 중인까지를 지배층, 그 다음에 상민, 천민을 피지배층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죠.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먼저 미션을 하나 줄게요. 한번 이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부터 양반의 수가 늘었을지 줄었을지, 또 상민의 수가 늘었을지 줄었을지, 노비의 수가 늘었을지 줄었을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야, 조선 후기가 되면은요, 양반층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는 권반, 그리고 권력을 잃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역에서만, 지방에서만 양반 행세를 하는 향반, 그리고 거의 뭐 몰락해가지고 돈이 없어, 돈이 없는 양반. 그래서 뭐 이렇게 평민들처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양반들을 우리가 잔반이라고 불러요. 권반, 양반, 잔반으로 분화된다. 그러니까 격차가 커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양반들 사이에서도. 그다음에 중인 중에서 서얼 한번 볼까요? 서얼은 대규모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뭔가 차별을 좀 없애달라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조 때 규장각 왕실 도서관이죠. 거기에 사서 그걸 이제 검서관이라고 하는데 정조가 이 서얼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많이 등용을 해줍니다. 요새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요? 국립도서관에 사서로 채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중인, 기술직 중인들도 대규모 소청운동, 이것도 이제 대규모 청원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위를 했다, 뭐 상소문을 올렸다, 뭐 이런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별 좀 없애주세요. 라는 이제 그런 운동이었는데,
뭐 정부는 크게 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뭐 차별을 없애줄 생각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민들 중에서 좀 부유한 상민층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들은 실제로 많은 경우에 신분 상승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분 상승을 했느냐? 납속책, 요거는 뭐냐면요. 쌀이나 돈을 바치고 신분을 사는 거죠. 납속책. 그다음에 공명첩, 이름이 비어 있는 임명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름 적는 곳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름이 비어 있는 공명첩, 임명장을 국가에서 돈 주고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 넣으면은 뭔가 관직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실권은 없지만 명예직이긴 하지만 요게 있음으로 인해서 어허허 나도 이제 관직 있는 양반일세 라면서 이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반만이 갖고 있었던 족보를 사서 위조를 하면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 족보는 누가 팔았을까요?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가 아무리 있어도. 예, 뭐 요런 이제 잔반들이겠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족보를 팔기도 하고 뭐 위조도 하고 뭐 이랬던 겁니다. 아, 느낌 오시죠? 신분 상승하는 상민들이 늘어난다. 이런 거 하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노비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노비도 역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공을 세우면은 양인으로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요. 또 납속 돈 주고 신분을 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야반 도주 도망을 해서 연마을 가가지고 양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조 때 노비 종모법이 실시가 되면서 노비수가 또 줄어들어요. 노비 종모법. 노비의 신분은 엄마를 따른다라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은 자식은 무조건 노비였어요. 일천즉천이죠. 그런데 노비 종목법은 신분은 엄마를 따른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노비 아빠와 양반 엄마 사이에 자식이 낳다. 그러면 그 자식은 그쵸. 노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양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쵸. 어쨌거나 노비는 아니다라는 얘기고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는 제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조 때는 공노비,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을 대거 해방을 하면서 노비수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숙종 때부터 철종 때까지인데 빨간색이 양반의 수예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늘고 있죠. 상민의 수는 이렇게 비슷하게 오다가 확 줄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 있었던 요 상민들이 요 양반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노비수 한번 볼까요? 어때요? 영조 때 노비 종모법, 그다음에 이제 순조가 요 사이에 있거든요. 공노비 해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비수도 감소. 그러면은 정리,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양반수,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늘었다. 그 다음에 상민의 수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노비의 수도 줄어든다. 요게 이제 조선 후기 신분제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